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지금 바깥에 강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어르신들 외출 자제하시라고 관리소에서 방송도 내보냈고요. 지금 무섭습니다. 진짜 바람이. 태풍도 아닌데 시즌도 아닌데 그죠? 네. 산불도 며칠 전에 산불 난 것도 그렇고 지금 기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질문 남겨주신 분들 계속 질문 답변 드리니까요. 자, 오늘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를 하느라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분이시죠? 네. 앞에 뭐가 있었는데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해서 제가 지웠어요. 네. 요 위에 뭐가 있었습니다. 네. 잡념도 많이 생기고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 길이 내 길일까?' 싶기도 하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게 그럼 되게 마음에 드시는 일이네요. 예, 그만큼 현실 안주애겠죠. 예, 안주에 빠져서 일할까요? 빠져서 일까요? 하지만 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 사업을 하기에는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안 해도 될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전 사실 사업 체질은 아닙니다. 사업 체질이 아닌데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 보셨군요. 네. 꿈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사실 부업도 한 적이 있어 월 5-60까지 소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로 하는 일이고요. 텔레마케터인가? 네. 요거 지워 달라고 해서 지워 드렸습니다. 네.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는 거 좋아요. 이게 이런 게 도전이거든요. 네. 하지만 집에서 하다 보니 장점이 있긴 하나 애가 있어 소음이 그럴 수는 있죠. 네, 이게 있으면 좀 네. 부업 목적은 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지출이 더 나가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출을 좀 이렇게 감당하려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제일 중요하죠. 자녀분들에게. 나중에 크면 진짜 그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부모 역할이라도 잘해야지 지금 상황에선요. 첫애라 훈육이 매우 서툽니다. 둘째는 꿈도 못 꾸고요. 둘째를 아직 둘째가 없는 거죠? 예, 둘째겠죠. 예, 둘째가 아직 없는 거 꿈도 못 꾼다고 한 거고. 첫애가 훈육이 서툰 건 뭐 당연합니다. 예,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처갓집에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와이프도 일을 자택으로 늦게 하는 일이라서 재택? 재택이 거겠죠? 예, 재택으로 늦게까지 하는 일이라서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맞벌이는 퇴근 후 집에서 쉬는 게 일반적이나 제 와이프는 사업을 하시는군요. 퇴근이 없네요. 일요일도 없고요. 그쵸.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요. 토요일 없어요. 일요일도 없어요. 예, 자기가 필요하면 다 나가거든요. 저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설거지, 밥 먹이기, 씻기기, 유치원 전날 준비, 빨래 정리 등 혼자 다 합니다. 우와. 보람 있긴 하나 참 힘든데 다들 이러는 거죠.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일해 왔습니다. 여자분들이. 우리가 사실 그걸 알아줘야 될 때죠. 잘해도 소문 안 나고 못하면 금방 눈에 띄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사 노동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 저만 힘든 것 같죠? 조언 좀 해주세요. 네, 다 힘듭니다. 예. 뭔가 결혼 후 육아는 희생만 있는 것 같아서요. 애가 이쁘긴 하지만 우유 엎지르고 어지르는 게 재밌는지 욱할 때가 많습니다. 애기한테는 그게 재밌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깐만요. 이거 질문이 잠깐만요. 육아 쪽 질문 그런 거죠. 저 오은영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잠깐만요. 와이프 소득이 나쁘진 않으나 저로선 퇴근 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지금 아기를 보는 거죠? 예. 이럴 때 주 5일 근무는 워라밸 보장되는 저희 회사가 참 고맙습니다. 아. 물론 중소라 아쉽긴 하지만 직책을 빨리 얻은 덕에 급여가 직책 수당 덕 낮긴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요. 대기업도 한계 있어요. 네. 이제 와서 대기업 이직하긴 늦기도 해서요. 내일 모레 40이고 지금보다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면에선. 중소는 자녀 수당도 없고 이것저것 짜잘하게 들어오는 게 없죠. 와이프는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일해요.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라 하곤 싶은데 애가 일찍 자는 것도 아니라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원래 유아 때는 늦게 자나요. 자, 바로바로 그냥 답변 드리면서 갈게요. 유아 때 늦게 자지 않아요. 예,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습관 잘못 들여가지고 애가 늦잠 자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바꾸시면 됩니다. 예, 빨리 먹이고 빨리 재우고 일찍 일어나게 하고 그게 더 좋죠. 애랑 레슬링을 12시까지 하는데 군대 유격보다 힘든 나날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아무리 봐도 이거 육아 질문인데 애가 9시에 자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 훈련시키면 된다니까요. 훈련시키면 분명히 됩니다. 막상 할 때 안 하는 공부를 육아를 하다 보니 도피로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애 낳고 나면 자꾸 회사 나가고 싶어해요. 왜냐면 회사 일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현재 출근 거리가 1시간 훌쩍 넘어 지하철에서 지루하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1시간 앉아서 가기에 덜 힘들지만 은근 피곤하더라고요. 지루함을 공부로 달래볼까 인강도 듣고 3개년치 돌렸습니다. 저도 전자공학 전공이라 회로 자기만 알고 있으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자신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하철에서 태블릿으로 공부합니다. 노트에 쓰고요. 집에선 새벽 5시 기상해서 해봤는데 몸이 갈려서 못해. 되게 힘들다는 뜻이겠죠?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현장직이라서 지장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주말에는 육아를 전담해서 시간이 더 없고요. 애가 일어나기 전에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 공부, 이제 나오네. 전기가 이제 나오는군요. 전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 직무는 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긴 하지만 범용이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득해도 써먹기는 힘들 수 있으나 제 직무가 시설의 한 분야에 들어가기에 나이 들어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공부는 현장 일을 하면서도 차에서도 잠깐씩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 후에요. 괜찮을까요? 차라리 애 크고 몰아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생 선배님으로서 조언 받고 싶어요. 전기가 아닌 다른 사연도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글 쓰다 보니 삼천포네요. 잠깐만요. 결론은 전기로 왔어요. 그러죠? 네. 결론은 전기입니다. 그런데 육아 상담이 지금 많았어요. 아, 제가 애를 새 키워가지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그런 거죠? 네. 일단은요, 음, 지금 나이를 적어주시진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나이는 못 봤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지금 막 아기로 키우고 계시면, 뭐 많아봐야 30대 아닐까요? 30대? 뭐 진짜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았다고 해서 40대 초반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아직 젊으신데. 근데 내가 볼 때 30대가 맞을 것 같거든요. 이때 전기를 공부하는 건 머리가 아무래도 지금 50대인 저나 이 60대 형님들보단 분명히 낫겠지만, 예, 지금 아기 키우면서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지금 잠깐 펜이 좀 가늘어서. 예, 맞네요. 좀 굵게 바꿨습니다. 30대면은 만약에 30대가 맞다면 지금은 애 키우는데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기 키우는데. 애기 키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도 키워봐서 알거든요. 저는 집사람 비슷해요, 과정이. 집사람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직장을 다녔어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였어요, 저는. 2013년도가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잘렸죠. 2013년도 11월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우리 막내가 2013년도 9월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나고 2달 있다가 잘렸어요. 예. 그리고 집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저는 집에서 거의 2년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예. 이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저희 이때 가장 어두웠던 2년의 그 공백에 그 어두운 사이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한테 "아 이런 길이 있으니까 좀 해 보세요."라는 뜻으로 제가 해 드린 거였어요. 예. 근데 지금 아기를 키울 때는 제가 그때 2 년을 버텼던 이유는요. 그때 막내도 태어났지만 둘째도 그때 예 2 살밖에 차이 안 나요 막내랑. 그러니까 얘 키우느라고 되게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 어린이집에 막 데려가고 딱 어린이집 그 왜 저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면은 그거 있어요. 그 3살 이하까지만 3살 이하까지만 그 어린이 요게 허용돼요. 아파트 1 층에서 하는 그게 허용되고 3 살이 넘어 가지고 4 살부터였나? 아니네요. 3 살부터 입소가 여길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3 살부터 5 살까지가 그랬고 5 살이 넘어가면 이제 유치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버스 타고 가는 거 있죠? 그걸 가야 돼요. 이때부터 식판 전쟁이 시작이 나죠. 예. 식판을 맨날 닦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아침에 막 그 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저도 이거 해 가지고 막 애 손잡고 뛰고 별짓 다 해 봤어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까마득한데 예 3 살, 5살 요때까지는 이 아파트 1 층에 있는 어린이집 있죠? 예 여기다 갖다 보내서 키웠습니다. 진짜 힘들고요. 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키웠을 때 아이들이요. 저는 그때 이 인연이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에요. 갑자기 인연의 그 인연도 되고 여자를 부르는 예 그거에도 또 비슷한 발음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했고요. 초등학교 막 입학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어 1 학년 때 12 시에 끝나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학부형한테 이렇게 인도를 해 주거든요, 애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애들 데려와야 돼요. 근데 엄마 회사에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맨날 했다고요. 둘째 어린이집에 데리고 보내 놓고 그리고 큰애 데려 가지고 학교 가서 데려오고 둘째 데려오고 셋째 저기 하면서 다 그러면서 키웠다고. 세 명을 제가 다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진짜 좋은 건요. 지금 큰애가 고3 이고요. 둘째가 중2 고요. 막내가 초등학교 5 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6 학년이네. 예. 얘네들이요. 아빠에 대해서 거리감이 없어요. 저하고 얘기할 때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이하고의 그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진다 그러고 아빠와 딸이 돼 버리면 이게 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그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만큼 제가 베풀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만 맨날 소외되고 엄마하고 애들하고만 친하고 뭐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엄마가 오랫동안 애들과 함께 있으면서 애들과 유대감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애들은 엄마는 편하게 하지만 아빠는 좀 무섭거나 아니면 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 돌아보면 이 2 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중했고 '그게 있었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선택하냐, 육아를 선택하냐, 이 지금 문제거든요. 네, 이게 더 소중합니다. 돌아보면 압니다. 세상에 어떤 거를 다 준다고 해도요, 가정과 내 자녀만큼 소중한 거는 없어요. 지금 당장 뭐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요, 그게 순식간에 내 손에서 사라지는 건 순간이에요. 하지만 가족과 자녀에게 쏟은 내 애정은요, 그 아이들에게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평생 자라나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자양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질문자님, 네, 질문자님은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인생의,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 아이의 인생과 무엇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보다 얘가 더 중요해, 그러면 얘가 우선인 겁니다. 아셨죠?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지만 전기는 천천히 따셔도 돼요. 네. 50대 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셔도, 지금 어차피 지금 딴다고 해서 막 쉽고 내년에 딴다고 해서 힘들고 뭐 이 몇 년 더 되면 더 힘들고 이거 아니에요. 네. 다 그래도 다 나올 사람은 나오고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육아네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나온 건 전기였어요. 전기 시험 보면서 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하는 게 맞냐, 나 미치겠다, 이런 적이었는데 그 당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당시는. 근데 돌아보고 나면요, 이때만큼 좋았던 시절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저도 솔직히 아빠가 새 아이 키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엄마가 새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있어도. 예. 저는 그거 감당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그게 우선입니다. 내 커리어요? 네. 내 앞으로의 인생과 뭐 커리어 이런 거, 그거 그 뒤에도 만들 수 있고요. 지나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와의 그 시간 있죠. 아이와의 그 시간. 그건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시간 타임라인에서요, 온 우주를 그냥 되돌아간다고 해도 이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전기요? 내년에 또 딸 수 있고 내후년도 딸 수 있고 1년에 3번이나 있고요.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얘기 안 했는데 뭐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데 오늘은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이메일 주소는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ksjun3610이고요. 네이버.com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문 질문은 꼭 여기다 보내주세요. 댓글로 달면 제가 보면서 적어드리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 좋은 답변과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